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? 저희 아이들이 좀 어리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산타 할아버지가 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, 또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와도 그 감흥을 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.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감정을 좀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산타를 기다리는 이 아이들과 또 선물을 바라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이 크리스마스의 그런 감정과 그런 감흥을 좀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또 어제까지는 즐거운 이 크리스마스를 보냈고,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동안의 암호화폐 시장은 뭐 그렇게 큰 변동은 또 없기는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약간 울긋불긋하면서 좀 약세 흐름으로 보이긴 하지만,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.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99K까지 좀 올라오면서 이 비트가 살아났다라는 것에 저는 고무적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틀 전이었죠. 이 영상을 찍었을 때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93.9K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51선에 딱 맞닿아 있어가지고 이 51선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깨고 내려가느냐 이 기로에 또 서 있기도 했었습니다. 근데 이랬던 그 비트코인의 일봉이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,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요날 낮에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51선에 딱 붙어 있었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버거타임이 오면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그 시기가 오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전환이 되더니 약 4%에 가까운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51선을 지켜내면서 지지받고 올라갔다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제가 어제 이에 관해서도 저희 멤버십 텔방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는데, 그러니까 2021년 대세 상승장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. 21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계속 고점을 갱신을 하다가 그 중간중간에 조정이 왔었지만 이 5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장을 계속 또 이어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51선을 이렇게 터치를 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이 상승장을 지속해 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 51선이 상승장의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이 51선이 이때 처음으로 깨지게 되면서 그래서 그 시점이 4월 중순에 처음으로 깨지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21선과 51선의 데드크로스 이것이 나오게 되면서 고점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는 계기가 됐고, 그래서 제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것을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도 지금 지난달에 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큰 상승이 나오게 되다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런 조정장을 겪게 된 것인데, 그러면서 이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 상승의 흐름이 처음으로 꺾였던 겁니다. 그러면서 이 51선까지 밀렸던 것인데, 그래서 급등 후 처음 나왔던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이 좀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틀 전이었죠. 이 당시에 이 51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밀리면서 이 51선을 깨고 내려가게 됐었다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,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이 51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뜻은 이번 사이클 역시 이 51선이 상승장의 마지노선 역할의 그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힌트가 이번 조정장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하지만 좀 더 확실한 그 확인이 또 필요하긴 해요.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조정장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그 확인은 여전히 좀 필요하긴 합니다. 그렇다면 무슨 확인이 필요하느냐? 그럼 다시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틀 전에 이 51선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서긴 했지만
그런데 아직은 이 21선을 뚫어내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상승장의 고점을 찍을 때는 이 2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21선을 넘어서는 것이 또 굉장한 허들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현재 그 21선의 가격이 99.7K, 그러니까 거의 100K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, 그리고 요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의 그 가격이 이 10만 달러의 벽에서 몇 번을 지금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은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요 상승 채널 안으로 다시 좀 진입을 하게 되려면 지금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101K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 이 비트코인이 5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온 상황에서 21선마저 넘어서게 되면서 요 10만 달러의 벽까지 돌파하게 되고, 그러면서 이 상승 채널 안으로 재진입을 하게 되면서 요때죠. 지금 현 시점 사상 최고가가 108K까지 터치를 했는데 상승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 108K 사상 최고가마저 경신을 하게 된다면 이 51선의 중요성은, 그러니까 51선을 지지받고 재차 가장 큰 저항인 100K를 넘어서게 되면서 이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하게 된다면 이 51선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완벽하게 좀 확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현 시점의 그 체크포인트로는 요 100K, 이 10만 달러의 벽을 넘어서게 되는지 이것을 좀 지켜보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100K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21선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고, 이 10만 달러의 벽도 허물게 되면서 뭐 100K나 101K나 뭐 거의 지금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까지 다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니까 당장 이 100K를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이 100K를 좀 넘어서면서 확실한 좀 지지까지 받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비트코인이 51선을 지켰다라는 것은 현재 이 비트코인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난 패턴과 상당히 비슷하게 순항 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장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이번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 51선의 중요성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강조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리플도 안 체크할 수가 없는데요. 그래서 현재는 이 3,500원의 벽에 막히면서 지금 계속 뚫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때도 1달러를 지켜내면서 상승이 나왔었고, 그리고 이때도 1.3달러를 지켜내면서 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2.2달러를 깨질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지켜내면서 이 2.2달러를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하방 경직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은 이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제가 뭐 계속 강조해서 또 말씀을 드렸죠. 이 리플 BTC 페어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 박스의 하단을 이탈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BTC 페어의 흐름을 이더리움 BTC 페어와 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이더리움 BTC 페어 같은 경우는 이 리플의 흐름과는 달리 계속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다면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과 비교하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, 그것도 체크를 해볼게요. 그럼 먼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오른 이 도지코인도 BTC 페어로 보시게 되면 이 화살표가 12월 1일,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흘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지 BTC 페어 역시 이런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리플 BTC 페어와 비교를 했을 때 이 리플은 지금 12월 1일이 이때잖아요. 그래서 12월 1일 날 처음 이 위치까지 올라온 이후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, 이 도지 BTC 페어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뭐 도지 BTC 페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더리움을 위협한다는
이 솔라나 BTC 페어를 본다 하더라도 이때가 12월 1일이고 이때 이후로 이런 하락세를 마찬가지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강하다는 솔라나 역시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,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요 에이다 BTC 페어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때가 12월 1일이에요. 이때 이후로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흐름이 여전히 이 횡보의 모습,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만큼 상대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으면서 이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번 불장 사이클 때 대세 상승 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것은 이 리플 BTC 페어에서도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찐 불장, 포모장이 오게 되면 그 어떤 코인보다 이 리플 같은 경우가 크게 오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요. 그럼에도 제가 어제 또 저희 텔방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, 이렇게 리플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이 리플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선뜻 올라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지금 뭐 이미 한 3,4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가격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들이 결국엔 언제 들어오느냐?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, 그러니까 뭐 5,000원, 그러니까 4,000원까지는 찍었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5,000원, 뭐 6,000원, 7,000원, 그래서 10,000원까지도 찍게 되면 그때 가서는 진짜 이제 리플이 뭐 10달러를 가나? 아니면 30달러 가나? 진짜 589달러까지? 설마 10,000달러?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면서 아마 이때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그 찐 포모장이 되는 것이고, 우리가 비로소 탈출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시기는 반드시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는 매일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또 체크해서 함께 확인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도 공유를 했지만 이 고래들의 지갑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, 이 리플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뭐 저를 비롯한 저와 함께 해주시는 뭐 구독자 여러분들, 멤버십 회원님들도 리플을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내한 결과는 현재 이 리플의 가격을 3,000원대에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아직도 불신이 남아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오르기 힘들다고 불신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.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 지금의 이 불신은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 확신이 퍼져나갈 때 우리의 탈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리플을 의심하지 마라.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